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선조 제21대 영조 임금에 대해서 그리고 영조 임금의 아들인 사도세자에 대해서 사주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조 임금과 사도세자에 대해서 우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도세자를 뒤주에다가 가두어서 8일 만에 죽게 한 비정한 아버지의 상을 지울 수가 없죠. 그러면은 왜 그 영조 임금이 사도세자를 그렇게 좀 모진 방법으로 생명을 앗아가게 했나, 이런 부분이 우선 떠올릴 수 있는데, 사도세자가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뭐 불안초죠. 뭐 신경계통 쪽 굉장히 예민하고 강박증, 뭐 또 공황장애 비슷한 증세도 되겠죠. 이런 질환 쪽을 많이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인 이제 영조 임금이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많이 했고, 또 사도세자가 죽기 전에도 뭐 궁궐문을 다 걸어 잠그고 사도세자를 굉장히 뭐 칼을 앞에다 두고, 이건 이제 역사 드라마에 나오는 이제 장면입니다. KBS 역사 드라마의 영조와 사도세자에 대해서 드라마가 유튜브에 있더군요.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그런 아주 심하게 야단을 맞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죽음까지 당하게 됐는데, 왜 그런 게 왔는지 이것을 우리가 사주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영조 임금 태어나신 때가 1694년 10월 31일, 음력 9월 13일, 작고하신 때는 1776년 4월 22일, 음력 3월 5일, 그리고 첫 번째 부인인 정성왕후, 사도세자를 낳으신 어머니죠. 그리고 이제 정성왕후가 일찍 작고하셔서 다시 또 이제 정순왕후를 맞아들이셨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부인이 두 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사도세자는 40을 영조임금이 40 넘어서 등남했다고 되어 있네요. 이러면 대략 이제 대운이 한 기묘대운쯤 되겠죠. 42 기묘대운. 영조 임금의 사주를 살펴보면은 갑술년, 갑술월, 무인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역사에 나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맞는 걸로 보고요. 시간은 이제 신유시라, 신유시는 제가 이제 여기다 임의로 넣었습니다. 물론 이제 격국에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에서 제가 찾아서 살피다 보니까 신유일주에서 딱 눈에 들어와서 이제 넣은 건데,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좀 살펴봤죠. 영조 임금에 대해서 사주 분석이 많이 있나 했는데 의외로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주 구성도 연, 월, 일, 시를 모두 갑술로 한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갑술, 무인까지는 맞는데 시간을 갑술로 또 해놓은 경우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인상 깊은데 그 두 가지가 다 맞지 않습니다. 무인 일주에서는 갑술시가 나올 수가 없죠. 다만 갑인시는 되죠. 갑인시는 가능한데 갑인시로 두면은 여기에서 또 용신 작용이 바뀌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제가 식상이라는 이제 신유시를 두은 건데, 사주 구성만 보더라도 무토가 연월지에 근을 두고 있어서 굉장히 세력이 탄탄하죠. 일간 세력이. 그리고 관성도 연월에 떠 있지만 간목이 일지에 인목에 근을 두고 있어서 굉장히 관성과
비겁, 저기서 일간 이 굉장히 아주 구조가 탄탄한 구조로 되어 있는 데다가 시간에 신유시가 받쳐주어서 식상까지 받쳐주니까 이런 상황이면은 세상을 다스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봅니다. 우리가 이제 에너지로 본다면은 인성, 비겁, 에너지와 우리가 재성, 관성. 여기서 이제 이 임금은 재성은 무재성이에요. 그러나 이제 운에서 오든지 오더라도 재성, 관성을 능히 다스리는 구조. 여기에 식상이 굉장히 굉장히 에너지가 왕합니다. 이래서 비율로 대략 따지자면은 인성, 비겁, 식상이 70이라면은 재성, 관성은 30 정도. 이런 비율이기 때문에 어떠한 재성, 관성도 능히 다스리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이 시대에는 사색 당파 싸움이 심하던 시절이라 영조 임금이 탕평책이라 해서 탕평책이라는 것은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은 우리 한국 고유 음식 중에서 탕평채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뭐 고르게 이제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서 섞어서 이렇게 만드는 음식인데 그 당시에 이제 워낙 동인, 서인, 노론, 소론 하는 식으로 이제 당파가 치열했던 시절이라 고르게 이제 인재를 등용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폈고 백성에게도 고르게 누구는 이쁘고 누구는 밉고 이런 것이 아닌 고르게 이렇게 정책을 펴는 걸로 인해서 굉장히 그 시대에 좀 인기가 좋았고 역사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선 중요한 것이 그 시대는 이제 당파 싸움에 사도세자가 어떤 원인이 가장 작용했는지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역사 문헌에서는 그 부분이 지워진 부분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워진 부분 중에 그런 자료가 들어있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일단은 사도세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지만은 남에게는 밝히지 않았어도 장인 어른께 직접 친필로 써서 보낸 글도 자료에 있는데 장인 어른은 이제 사유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자세히 알고 있었을 걸로 보죠. 그러나 이제 그걸로 인해서 영조 임금이 사도세자를 죽였다고 보기는 조금 좀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심증 가는 쪽은 그쪽보다는 오히려 그때 당파 싸움이 치열했던 시절이라 예를 들자면은 영조 임금의 형이 되겠죠. 경종.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이제 큰아버지. 그분은 이제 소론이고 영조는 노론. 형제지간에도 이렇게 굉장히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지금 우리 생각으로서는 이런 시절이라 이런 것을 어떻게 이제 극복하고 해결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런 일을 실행하지 않았나. 그 대신에 이제 사도세자의 아들을 이제 임금으로 이제 등용을 시켜서 이제 정조대왕으로 이제 나라를 이제 이끌어가게 된 거죠. 이렇게 역사적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물론 사주에서 나타나는 부분도 간목이 이제 관성 아들로 본다면은 아들이 이제 두 아들로도 볼 수 있고 뭐 세 아들로도 볼 수 있겠지만 아들이 일단 둘 이상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두 번째 부인에서 얻은 자식도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아들이 이
식상을 둔 그 무토 앞에서는 크게 힘을 못 쓰는 구조죠. 그래서 능이 또 이제 그 무토가 식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 구조여서 아들이 이제 그런 걸 극복을 못하고 아마 세상을 등지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추리를 상상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그럼 이것으로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도 세자에 대해서 사주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